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마저 등진 삶. 기호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을 살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전처에게 넘어가려는 위기에 처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을 향해 간다고 느낀다. 그런 그에게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 기차역 한 구석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내가 건네는 이상한 제안. 단순한 게임을 통해 돈을 딸 수 있다며 내미는 딱지와 따귀. 기호는 그 게임에 끌려 들어가고 그 선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계의 입구가 된다. 깨어난 곳은 한없이 높고 낯선 공간. 기혼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앉아있다. 이들은 모두 절박한 빛과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었다. 그들 앞에 등장한 붉은 복장의 관리자들. 그들은 단 하나의 규칙을 제시한다. 게임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 단, 탈락하면 목숨을 잃는다. 첫 번째 게임은 아이들이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죽는다. 의심과 혼란, 공포가 순식간에 번진다. 첫 게임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떨며 이 현실이 진짜임을 깨닫는다. 혼란 속에 다수가 게임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기혼을 포함한 생존자 일부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일상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다. 현실은 지옥이었고 게임장은 오히려 선택의 기회로 보였다. 기호는 다시 돌아간다. 이제 그와 함께 남은 이들은 각자의 사연과 절망을 품은 사람들이다. 상처 가득한 여성 새벽. 오랜 친구였던 엘리트 상우. 이국에서 온 노동자 알리. 과묵한 할아버지 일남.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남으려는 수많은 이들. 게임은 계속된다. 설탕 뽑기, 줄다리기, 짝꿍 게임. 어릴 적 놀이의 껍질을 쓴 채 매 순간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짝꿍을 정하는 게임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그 상대를 죽여야만 살아남게 만든다. 기호는 알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까지 의심하게 된다. 상우는 살아남기 위해 잔인한 선택을 이어가고 새벽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상처를 감춘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은 이들은 마지막 게임, 오징어 게임에 도달한다. 기훈과 상우. 어릴 적 친구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된다. 기훈은 상우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상우는 스스로를 포기하며 기훈을 살게 한다. 그 순간 기훈의 눈에 뜨인 건 죽음보다 깊은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다. 기훈은 상금을 손에 쥐지만 기쁨은 없다. 되돌아온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은 죄책감과 상처뿐이다. 시간이 흐르고 기훈은 게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모든 것은 삶의 권태를 느낀 이들이 만든 관전의 장난이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가장 나약하게 보였던 일남이었다. 삶의 의미를 되묻고자 그는 이 지옥 같은 놀이를 만들어냈고 기호는 그 끝에서 마지막 인간다움에 대해 묻는다. 게임은 끝났다. 그러나 기호는 그 게임을 끝내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되돌린다. 살아남은 이유는 혼자만의 생존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움직일 차례이기 때문이다. 제1장. 누가 게임을 시작했는가의 절망이라는 문턱 앞에서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여기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망이란 그런 여유조차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오징어 게임에 모인 이들은 도박, 실직, 사기, 체불, 추방 등 각자의 언어로 표현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는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은 왜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곳에 돌아갔을까? 그 질문은 곧 우리에게 돌아온다. 삶이 너무 버거울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2장 놀이와 죽음 사이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장 잔인할 수 있는 이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놀이, 그리고 오징어 게임. 누구에게나 한 번쯤 해봤을 놀이들이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 익숙한 놀이를 가장 잔인한 규칙으로 재구성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놀이라는 외피는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방심이 곧 가장 극한의 공포가 되는 순간, 사람은 본능을 드러낸다. 그 본능은 살아야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제3장 죽음보다 두려운 것에 스스로를 잃는 일. 드라마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배신할 것인가?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단지 생사의 갈림이 아니라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기호는 초반엔 타인을 믿지 못한다. 상우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한다. 알리는 착하지만 그 착함은 끝내 이용당한다. 새벽은 상처를 감추지만 끝내 그 안에서 꺼내지 못한다. 이 모든 인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때로는 스스로를 부정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묻는다. 진짜 죽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잃는 게 아닐까? 제4장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자가 남는다. 게임의 마지막 기웅과 상우 오래된 친구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든다. 이 장면은 단지 결승전이 아니다. 그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고 싶은가? 상우는 무너지고 기우는 울고 그 선택 끝에 남는 건 승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다. 그 존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운. 그가 진정한 승자였던 이유는 마지막까지 인간이길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 그들을 지켜보는 이들의 누구를 위한 관전인가? 이 드라마의 가장 끔찍한 순간은 피 튀기는 게임 장면이 아니다. 그건 게임을 바라보며 웃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벌이는 관객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인간의 말로조차 장난감처럼 소비한다. 슬픔도, 분노도, 배신도 그저 관전의 쾌락으로 소비될 뿐이다. 그리고 이 설정은 현실의 우리를 찌른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인의 삶을 드라마처럼, 뉴스처럼, 가십처럼 소비하며 살아가는가? 제6장 모두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일람이라는 이름의 반전. 일람은 가장 약한 자로 보였다. 기우는 그를 챙기고